안녕하세요. 생생기업정보 이은경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금 없이 3억 증여하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미성년자 19세 미만한테는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근데 24년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 또 무상으로 3억까지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대여인데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무상대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상대여라고 하면은 차용증을 쓰고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가 거래가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동산 시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거나 무슨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세라도 하나 얻으려면 자금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 5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세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상속증여세법 제41조 사항에 근거하여 금전 무선 대출 등에 대한 이익 증여에 대한 세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자가 4.6% 인정이자로 계산이 되는데 1년 동안에 4.6%의 이자를 계산해서 1년 동안 합산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증여가 무상으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4.6%를 역으로 계산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를 해도 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2,170만 원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억을 증여했을 때 1년 동안 4.6%의 이자를 계산해 보면 920만 원이 남으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1,000만 원의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차용증을 쓸 때 어떤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게 있으신데요. 유의사항은 차용증에 누구한테 2억을 받았다, 언제 상환을 해야 된다, 이자를 매달 얼마씩 언제 몇 월 며칠 날 매달 5일 날, 10일 날 상환을 한다. 이런 내용의 차용증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차용증을 만드셔서 그냥 보관만 하실 게 아니라 얘를 공증소에 가셔서 공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가셔서 얘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실 때 수수료는 600원 정도 되고요. 공증을 받으실 때는 공증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으로 확정일자나 공증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얘가 합법적으로 유효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이제 부모한테 납부해야 되냐 이 부분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는 이제 과세가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세무가 타이트해지다 보니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그래서 원천징수가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이자 소득이 15.4%인데 얘는 25%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자의 대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에 얘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세,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 요 한도 2천만 원 한도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비영업 대금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원천징수에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세금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굳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매달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를 부모님 계좌로 매달 입금을 하시고 얘를 그냥 원금 상환을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제 이자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자를 납부해서 부모님 통장에다가 매달 돈을 줬는데 그게 이제 이자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잡히니까 그냥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 자녀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자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무상대여로 2억을 받았으면 2억 5천까지는 부모님한테 받아서 그 대금으로 내가 부동산이나 전세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부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공제 1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1억이라는 부분은 5천만 원은 미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전 2년과 결혼 후 2년, 그래서 총 4년 안에 1억이라는 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비과세까지 합치면 1억 5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1억 5천도 어떤 이제 뭐 조건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면 그 자녀도 낳아야 되고 주택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24년부터 좀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래서 이 기회 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자금으로 결혼 준비를 하시는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이 무상으로 받으신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 자금으로 쓰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 결혼 혼수 준비 같은 거는 차라리 부모님한테 그 대금을 받아서 혼수를 준비하시고 이 대금은 순수하게 부동산 구입하시는 거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부모한테 증여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부모가 아닌 조부모, 외조부모한테도 증여를 1억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는 좀 순서를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 받으실 때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1억을 받으시면 되는데 조부모나 외조부모한테 받으실 때는 세대 간 할증이 붙어요. 세대 간에 증여를 하시게 되면 30%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부모한테 증여를 받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증여받으실 게 없다. 그러면은 외조부나 조부모한테 증여를 받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대여를 해서 2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결혼공제로 1억을 받으셨으면 3억 5천을 받으셨죠. 근데 신랑이 3억 5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3억 5천을 받으면 두 분이 합치면 7억 원 한도에서 증여를 무상으로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렇게 뭐 부부가 다 받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7억 원 정도 증여 받아서 웬만한 서울에 있는 전세 아니면 뭐 조금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실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무상대여 2억 원에 대해서 이제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소득이 없는 분은 이 방법을 조금 기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2억 원을 받아서 내가 이자나 원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원금조차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뭐 정부에서도 뭐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도 문제가 되실 여지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짜잔 다른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부동산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양수도 하실 때 저가로 양수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법인이라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자녀한테 주식을 들 때 증여 특례 를 미리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법인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개인인 내 자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5천만 원까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5억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한테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안에 뭐 증여받은 5억에 대해서 비용을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비사업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 창업 기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폐업이나 뭐 부도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임대로 내가 하기 싫어서 뭐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냥 일반 과세로 나중에 추징을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조율을 하셔서 자녀분이 소득이 있는 분인가 없는가를 잘 따져서 어떤 방법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각자 다 다양하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무상으로 7억까지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창업 자금으로 5억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세금 없이 현금 3억 증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7억까지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